오늘의 크립토 정보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6년 스테이블 코인 시대의 핵심을 아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2026년에는 스테이블 코인이 더 많이 나오는 것 자체가 핵심이 아니라 서로 다른 스테이블 코인들이 진짜 돈처럼 거의 1대1로 바뀌게 해주는 시스템, 쉽게 말해 스테이블 코인 환전소가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 청산소가 깔리느냐가 승부를 가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분들은 스테이블 코인을 거래소에서 코인 살 때 중간에 쓰는 달러 코인 정도로만 생각해왔습니다. 그런데 2026년에는 스테이블 코인이 거래소 안을 넘어 결제와 송금, 그리고 가게나 기업끼리 돈을 주고받는 정산 영역으로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 순간 꼭 부딪히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많아지면서 생기는 파편화입니다. 파편화라는 말도 어렵다면 아주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똑같이 달러 1대1이라고 적혀 있는데 회사마다 다른 쿠폰을 만들어서 쓰는 상황입니다. A 회사 쿠폰도 1달러, B 회사 쿠폰도 1달러라고 하지만 막상 A 쿠폰을 B 쿠폰으로 바꾸려면 수수료가 들거나 바꾸는 순간의 값이 살짝 흔들리거나 큰 돈일수록 손해가 생기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쓰는 앱에서는 A달러 코인만 쓰는데 친구가 쓰는 앱은 B달러 코인만 받는다면 나는 친구에게 보내기 위해 중간에 바꿔야 합니다. 그런데 바꾸는 과정에서 비용이 들고 어떤 날은 1대1이 아니라 0.999나 1.001 같은 식으로 미세하게 어긋날 수 있습니다. 소액이면 대충 넘어갈 수도 있지만 결제와 송금이 생활이 되는 시대에는 이런 작은 어긋남이 사용자에게는 엄청난 불편이 됩니다. 그래서 대중화의 관점에서 보면 이 문제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시장 자체를 막는 문턱이 됩니다. 그런데 전통 금융에서는 이 문제가 이미 해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은행에서 다른 은행으로 10만 원을 보내면 받는 사람은 거의 항상 10만 원을 받습니다. 은행이 다르고 시스템이 달라도 왜 이게 가능하냐? 그 이유가 바로 청산과 정산이라는 절차가 이미 있기 때문입니다. 청산은 쉽게 말해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줘야 하는지를 장부로 확정하는 단계이고 정산은 그 장부대로 실제 돈이 이동해서 거래가 끝나는 단계입니다. 전통 금융은 이 청산과 정산 시스템 덕분에 은행이 다르더라도 돈이 1대1로 이동하는 것이 보장됩니다.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 세계는 아직 이런 공통 인프라가 충분히 깔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26년의 핵심 질문은 이렇게 바뀝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생기는 건 당연한 흐름인데 그 많은 스테이블 코인들이 서로 같은 달러처럼 움직이게 만들 장치가 생길까? 그리고 그 장치를 누가 먼저 표준으로 만들까? 이게 진짜 승부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2026년에 이 청산소 이야기가 더 크게 나올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 규칙이 생기면서 기업들이 이제는 해볼 만하다는 확신을 가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규칙이 생기면 은행이나 대형 기업들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단순 아이디어가 아니라 실제 사업으로 검토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은행, 유통기업, 기술기업까지 발행을 검토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그럼 1등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큰 기업은 이미 고객이 많고 자기 플랫폼 안에서 쓸 수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특정 회사 스테이블 코인이 그 회사 생태계 안에서는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회사마다 달러 코인이 따로따로 살아남으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앱을 옮길 때마다 서비스를 바꿀 때마다 달러 코인을 바꾸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번거로움이 커질수록 스테이블 코인이 생활 돈이 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발행 경쟁보다 더 중요한 과제가 교환과 정산의 표준이 됩니다. 여기서 파편화는 단순히 발행사가 많아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초보자도 이해하기 쉽게 세 가지로만 나누겠습니다. 첫째, 발행사 파편화입니다. 회사가 다르면 달러 코인도 다릅니다. 둘째,
전송망 파편화입니다. 같은 달러 코인이라도 어느 네트워크에서 움직이느냐에 따라 수수료와 속도가 달라집니다. 셋째, 규제 파편화입니다. 나라가 다르면 같은 달러 코인이라도 취급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커지면 사용자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달러 코인인데 왜 바로 1대1로 안 바뀌지? 왜 앱마다 받는 달러 코인이 다르지? 왜 나라가 바뀌면 같은 달러 코인이 같은 돈처럼 안 통하지? 같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답을 주는 것이 청산과 정산 인프라입니다. 지금까지 스테이블 코인끼리 바꾸는 과정은 대체로 거래소나 교환 서비스에 의존했습니다. 그 방식은 시장 상황에 따라 미세한 가격 차이가 생길 수 있고 큰 금액을 바꿀 때는 손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생활금융에서 이런 불안정은 치명적입니다. 생활에서 쓰는 돈은 거의 무조건 1대1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것이 스테이블 코인 청산소입니다. 그러면 청산소는 누가 만들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가능한 길을 아주 쉽게 4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길은 국가나 중앙은행 같은 공공기관 주도입니다. 이 방식은 가장 강력하지만 가장 느립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법정화폐처럼 볼 것인지 회사마다 담보 구성이 다른데 1대1 교환을 어느 수준까지 강제할 것인지 이런 논쟁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전면 도입은 어렵고 일부 기관 간 정산 같은 제한된 범위부터 점진적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 길은 민간 네트워크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 카드 결제망처럼 여러 회사와 은행을 한 네트워크로 묶어서 어느 회사 달러, 코인이든 현금으로 바꾸는 길을 공통으로 깔아주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의 핵심은 코인끼리 직접 바꾸는 문제를 당장 완벽히 해결한다기보다 최소한 현금으로는 1대1로 바꿀 수 있다는 신뢰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결국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어느 회사 달러 코인이든 나는 필요하면 은행 계좌의 현금으로 1대1로 바꿀 수 있다. 이 신뢰가 생기면 그 다음 단계로 코인끼리의 교환도 더 쉬워지고 빨라집니다. 세 번째 길은 대형 금융기관 제고 방식입니다. 큰 기관이 여러 스테이블 코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 고객에게 즉시 1대1 교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여러 종류의 달러 코인을 잔뜩 들고 있어야 해서 자금 효율이 떨어지고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코인을 얼마나 들고 있었는지가 오히려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길은 슈퍼앱 자동 최적화 방식입니다. 앞으로 슈퍼앱 경쟁이 본격화되면 사용자는 발행사도 전송망도 규제도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그냥 보내기 버튼만 누르고 싶습니다. 그러면 앱이 알아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싸고 가장 빠른 방식으로 처리해주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앱이 자동으로 최적화하려면 뒤에서 받쳐주는 청산과 정산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즉, 앱이 앞에서 경쟁할수록 뒤에서는 청산소 같은 공통 인프라가 필수가 됩니다. 자, 그럼 청산소가 실제로 만들어지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크게 3가지가 달라집니다. 첫째, 결제와 송금이 코인 서비스가 아니라 기본 금융이 됩니다. 지금은 코인으로 보내면 뭔가 특별한 일을 하는 느낌이 있지만 청산과 정산이 안정적으로 깔리면 사용자는 그냥 해외 송금과 결제처럼 느끼게 됩니다. 둘째, 수수료 경쟁의 초점이 바뀝니다. 예전에는 거래소에서 사고 팔 때 수수료가 핵심이었지만 앞으로는 결제 정산 수수료, 환전 차이, 가맹점 비용, 그리고 잔고를 기반으로 한 수익 구조가 핵심이 됩니다. 셋째, 돈의 단일성 문제가 본격화됩니다. 돈은 어디서나 같은 가치를 가져야 사람들이 불안 없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이 여러 갈래로 파편화되면 같은 달러라고 해도 상황에 따라 다르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청산소는 이 문제를 해결해서 사용자가 체감하기에 달러는 어디서나 달러가 되게 만드는 장치입니다. 여기서 코린이 시청자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포인트를 체크리스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1대1 상환 경로가 명확한가를 보셔야 합니다. 즉, 어떤 절차로 현금화되는지,
어디서 바꿀 수 있는지, 막혔을 때 대체 경로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상환이 막히면 그 순간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가 아니라 쿠폰이 됩니다. 둘째, 상환이 특정 거래소나 특정 국가에만 의존하지 않는가를 보셔야 합니다. 진짜 대중화는 어디서나 바꿀 수 있는 돈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 규제 환경에 따라 서비스가 얼마나 빠르게 현지화되고 적응하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규칙이 정리되면 성장도 빨라지지만 동시에 규칙을 지키는 비용과 능력이 승패를 가릅니다. 넷째, 기관 채널이 붙는지 보셔야 합니다. 결제망, 은행, 정산 파트너 같은 곳이 참여해야 스테이블 코인이 생활 인프라로 커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를 모두 합쳐서 결론을 내리면 이렇습니다. 2026년의 진짜 질문은 어떤 스테이블 코인이 1등이냐가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스테이블 코인이 이렇게 많아졌을 때 사용자에게 달러는 어디서나 달러라는 체감을 누가 만들어 주느냐입니다. 규칙이 생기면서 발행은 늘어날 조건이 만들어졌고 은행과 결제망은 정산을 현대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시장은 상환과 교환을 표준으로 묶어주는 공통 인프라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2026년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본 게임은 발행 경쟁이 아니라 청산과 정산 인프라 경쟁입니다. 그리고 이 인프라가 완성될수록 가상자산 슈퍼앱 시대는 더 빠르게 현실이 됩니다. 앞에서는 사용자에게 보이는 앱이 한 화면에서 다 되는 금융을 놓고 경쟁하겠지만 뒤에서는 청산소 같은 인프라가 그 금융을 실제 돈처럼 안정적으로 굴러가게 만드는 엔진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용을 한 줄로 다시 요약하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많아질수록 편해지는 게 아니라 청산과 정산 시스템이 없으면 더 불편해지고 그래서 2026년의 승부는 스테이블 코인을 얼마나 발행하느냐가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을 돈처럼 1대1로 바꿔주는 시스템을 누가 깔아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에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응원을 보내주세요. 가격이 아니라 기본기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머니픽 코리아 굿뉴스 GNTV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투자자, 여러분의 성투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